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찐문공의 오디세이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문공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 찐문공이 여의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외국으로 탈출을 해야 됐고, 그래서 19년 동안의 기나긴 망명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찐문공이 19년 동안의 그 망명생활에 관한 그가 고생을 해야 됐던 그 이야기를 주로 다뤄보겠고요. 오디세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인 것은 이제 서양의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 동안의 모진 고생을 겪어야 했었거든요. 이 찐문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년보다 1년 모자란 19년이잖아요. 그래도 근 20년의 세월을 이 찐문공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의 과정에서 그가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춘추 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그가 겪어야 됐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서양의 오디세이아에 비교할 만큼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면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찐문공이 탈출하게 되는데요. 이 찐문공의 아버지 진원공은 여러 부인이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진 3명의 아들은 태자 신생과 중이 이호이죠. 그런데 이 진원공이 용족자매 여의하고 소희를 맞으면서 해제하고 탁자를 낳았고, 이 여의라고 하는 여인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라고 하는 여인이 차례차례 태자를 제거하고 중이와 이호를 몰아내서 자기의 아들 해제를 왕위로 올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이야기는 그 이후로 다시 돌아갑니다. 중이가 신성이라는 곳으로 탈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내 진원공이 환관 발제를 시켜가지고 그 성을 포위하고 중이에게 자살을 하도록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근데 중이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겨우 환관 발제의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지금 환관 발제가 중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담을 타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래서 옷자락이 잘리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서 그가 있던 곳에서 탈출해서 이제 망명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망명생활은요, 그의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 가신들이 함께 따라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중이의 나이가 43살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가신들이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명의 가신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중이가 망명을 떠날 때 같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중이라는 사람의 인간됨을 여기서 약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는 덕도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그런 어떤 식견과 비전도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그 밑에 수많은 그런 뛰어난 인물들이, 가신 그룹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이 진세가에 보면 이 인물들도 충분히 한나라의 재상을 할 만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찐문공에게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오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용이라는 말은요, 일용이라는 건 찐문공을 말하고요, 오사라는 것은 5마리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과 뱀의 그룹이다,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사는 문공을 따라다니던 호원, 조쇠, 위주, 서신, 계자출을 말합니다. 이 특별히 호원이라는 인물은 이 5명을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족보로 따지자 그러면 중이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의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시면서 충성스러운 일을 다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호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춘추 5패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요, 춘추 5패들은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절대 패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죠. 누군가 옆에서 충실하게 돕는 신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찐문공 옆에는 바로 호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찐문공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호원입니다. 아무튼 이 호원을 비롯한 5명이 한 나라의 능히 재상이 될 만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재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이 그 주변에 모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미루어봐서 이 사람이 꽤 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식견과 야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찐문공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망명을 했는데, 이들도 역시 주저함 없이 찐문공을 따라서 같이 망명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생길에 들어서는 거죠. 설령 이들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와서
찐문공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분명히 실현하고 싶어 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같이 그 어려움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흔한 모습은 아니죠. 자기들이 따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서 물러났을 때 또 그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찐문공의 성품도 상당한 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찐문공이 어디로 망명을 떠나게 되냐면 적족 땅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죠. 이것은요 그의 망명지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찐나라에서 탈출을 해서 자기 어머니의 고향 적족 땅에서 머물러 있다가 자 여기서 후에 이호가 왕이 됩니다. 해왕이라고 그러는데 이호가 왕이 되면서 자기가 계속 보내니까 이 적족 땅에 있지 못하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그 당대에 제환공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이호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쪽에 와 있으면 죽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나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위나라를 들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나라에도 제환공이 금방 죽어서 5년 만에 탈출을 해서요. 중원 쪽을 떠돌게 됩니다.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를 떠돌게 되다가 그 다음에 초나라에 와서 잠시 쉬어 있다가 옆에 친나라가 초청을 하게 됩니다. 친나라 친목공이 초청해서 친나라에 머물다가 친목공의 도움을 받아서 진나라로 다시 입성하게 되는 그래서 군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춘추 시대의 두 번째 패자가 되는 인생 역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역을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중이하고 이호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진원공이 죽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 한번 나왔었던 인물이 바로 이흑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진원공이 죽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해제와 탁제를 죽이고 여의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흑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 갑작스럽게 여의의 꿈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의가 자기 아들 해제를 왕위로 올리기 위해서 무수한 그런 악행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온갖 권모술수를 썼는데요. 허무하게도 자기 아들 해제를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극에 의해서 쿠데타로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 해제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어서 탁제를 왕위로 올립니다만 탁제도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극이 중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위에게 연락을 합니다. 망명가 있는 중위에게 연락을 하는데 중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부친의 명을 어기고 나라 밖으로 도망쳐 나온 자식된 자가 부친이 죽었는데도 달려가 장례를 받들지 못한 불효자인 주제에 어찌 감히 귀국하여 군주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대부들은 나 말고 다른 공자들을 골라 추대하기를 바라오라고 거절 의사를 밝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중위를 따르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그와 함께 나와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는 거의 세력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찐 세가에 보면 국내에 세력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문공이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찐문공은 지금 상황에서 중위는 지금 상황에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섣불리 돌아갔다가는 자기도 해제와 탁제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봐야 자신에겐 정치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지금은 펼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극이 할 수 없이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중위의 동생 이호를 부르게 됩니다. 이호를 왕위에 앉히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타협이라는 것보다는 야합이죠. 그런데 이 이호라는 인물이 의외로 아주 권모술수에 강하고요. 이 사람이 나쁘게 말하면 정치적인 머리가 좀 있었습니다. 나쁜 의미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를 제안을 받자 자 이극에게는 당신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면 분양 땅을 줄 것이고 옆에 친목공에게는요 황하 서쪽 5개성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친이 호위를 하면서 찐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에는요 이 찐나라는 매우 세력이 약했고요. 옆에 친목공이 굉장히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시황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이 친목공이요. 그래서 이 친목공을 당대 패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 친목공이 어쨌거나 당대에는 굉장히 강력한 서쪽의 패자다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친목공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목공하고 당대의 서쪽의 강자인 친목공하고 정치적인 타협에서 그 사람의 호의를 받으면서 친나라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이호가 국내에 입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친목공이 이렇게 이호를 후원을 했느냐? 친목공의 입장에서는 서쪽에 있는
강력한 서쪽의 패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춘추 시대부터 이 친나라는 동쪽으로 가서 중원으로 진출을 해서 중원의 패자가 되는 것이 굉장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끝내 이룬 사람이 진시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찐목공 입장에서는 지금 황하 서쪽의 땅 5곳, 5개의 성을 준다라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부인 목희가 바로 혈육이라는 점에서 이호에 대한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친목공에 의해서 이 이호가 찐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이후에 이 친목공이 또 중의를 또 왕으로 세워서 찐문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는 누가 뭐래도 이 친목공이 서쪽을 꽉 잡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했고 나라가 튼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친목공 밑에는 지금 중의 옆에 이게 찐문공 옆에 호원을 비롯한 5명의 굉장히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친목공 옆에 그를 대표적으로 보좌했던 인물이 백리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백리해를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리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또 드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호라는 인물은 정치적인 욕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덕이 있거나 의리를 지키거나 신뢰를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쫓아서 그때그때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호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극히 좁은 소유매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이익에는 대단히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찐목공에게는 국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서 황하수 쪽 5개 땅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되고요. 이극을 토사구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극을 후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잠깐 단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이호 진해왕입니다. 그 뒤에 이호의 폭정과 이호의 배반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신나라의 도움을 한 번 더 받게 돼요. 이호가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찐나라에 굉장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기를 도왔던 친목공의 도움을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곡식 대여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이 목공이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도와야 되겠는가 물어봤더니 백리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그 현신이죠. 백리해라는 현신이 목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재난은 옮겨다녀 나라가 대신하여 기아를 구제해야 합니다. 재난을 당한 이웃나라 사람을 구하는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재난은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올해는 이곳에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저곳에서 또 기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나라에서 기아가 발생하면 지금 도우면 나중에 그 나라가 또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이웃나라 사람을 구하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입니다. 지금 덕을 쌓아두면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백리의 이 말이 우리가 들어서도 합리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친나라가 또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이호에게 해공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기회에 군사를 동원해서 지금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옆에 친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낌새를 알아차렸어요. 친목공이요. 그래서 섬진의 친목공이 군사를 이끌고 당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적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진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찐문공의 그 찐나라를 말하고요. 섬진, 섬서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친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섬진의 목공하면 친나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진의 목공이 군사를 이끌고 당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적기를 이룹니다. 그때 찐목공은 진나라 춘추시대 초반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공을 포로로 삼아버립니다.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해공이 친목공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랐고요. 더군다나 흉년을 당했을 때 친목공이 도왔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공은 오히려 친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가 친나라를 공격해서 자기가 패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공이 포로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당할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 아내 목희가 바로 친나라 이호의 누이거든요. 목희가 사정사정을 하는 겁니다. 진목공에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를 죽이라고.
자기를 죽이라고 친목공을 붙들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서요. 목회의 도움으로 해공의 아들 태자 어를 볼모로 삼고 겨우 해공은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자어가 볼모로 잡혀 있다는 이 사실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이제 중이는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적족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 12년 동안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해공은 친목공에게 망신을 당하고 자기 아들 어가 이제 볼모로 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동쪽에는 제환공이 있고 서쪽에는 친목공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치적으로는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북쪽에 있는 적족 땅에 가 있는 자기 형 중이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왕은 적족 땅으로 발제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3번이나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발제라는 인물은요, 이미 그의 아버지 진헌공이 중이를 죽이기 위해서 한번 보냈던 인물이죠. 환관 출신으로 대단한 그런 군사력과 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3번이나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진문공의 입장에서는 중위 입장에서는 그 북적족 땅에서 이 사람을 막아내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위기를 넘긴 중위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라고 고민하다가 제나라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동쪽에는 제환공이 있고 서쪽에는 친목공이 강력한 힘을 가진 두 군주가 있었다고 그랬죠. 친나라는 이미 이호를 도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친나라로는 가지 못하고 옆에 제나라로 가기로 망명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제환공이 인제를 사랑하고 해왕의 뜻을 두고 있어 제후들을 도우며 보살피고 있다 합니다. 더욱이 지금 관중과 숫붕이 죽어가지고 자기를 보좌할 어진 신하를 찾고 있다 하니 내가 어찌 가지 않을 수 있겠소? 잠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관중과 숫붕이 그때 죽게 되죠. 그래서 제환공이 여러 인재를 다시 구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적족 땅에서 얻은 아내와 이별을 하는 장면이 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요. 내가 25년 뒤에 돌아오지 않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하실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황당한 그런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25년 동안은 기다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25년 후라면 제가 죽어서 묻힌 무덤에 심은 측백나무도 자라 무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아내는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 중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를 비교적 잘 얻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복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쉽게 말하면 적족 땅에서는 적족 땅에 아내가 있었고 나중에 또 제나라에 가면 제환공이 그에게 그의 딸을 주게 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가는 데마다 여자들이 있었고요.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들을 부인으로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가 진문공이 되어서 그 모든 여자들을 다 불러들이죠. 가다가 또 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중위의 재산관리인인 두수가 모든 재물을 들고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때 너무나 곤궁해가지고요.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마 중위도 꽤 많이 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자추가 자신 넓적다리 살을 떼어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끓여가지고 찐문공에게 대접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계자추는 후에 또 한식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계자추가 그렇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위나라 땅을 지내야 되는데 이 위나라 땅을 지날 때 오록이라는 지방에 사는 농부들이요 좀 먹을 거를 달라고 하니까 밥 대신 흙덩이를 던져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찐문공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중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조세라고 하는 그의 5신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공자 분노를 사기시지요. 밥이 흙으로 바뀐 것은 하늘이 농부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토지를 내리려는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좀 진정하십시오. 이것도 좋게 해석을 하시지요. 라고 조세가 나서서 찐문공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